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촉발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가 넉 달 만에 다시 호소문을 내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 부재 논쟁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시노드가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해당 발언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한국외방선교회가 내년이면 설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나누는 교회로 성장하기까지의 선교 역사를 돌아본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3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선 인신매매 위협에 노출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 카리타스를 취재했습니다. 유아실 내에 수유실을 설치하는 등 육아 친화적인 환경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미사 참여율도 자연스럽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서울 세곡동 성당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모를 의료 공백 사태에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한국천주교회는 호소문을 내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 대표들이 7대 종단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성직자들을 찾아왔습니다. 8개월이 넘도록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에 대해 종교계의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와의 대화는 교착 상태라며 종교계가 중재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국민의 불편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중재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정부가 의료 현장,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반발을 샀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수련과 의대 교육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젊은 의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은 주교는 의료계의 의견이 직역별로 달라 아쉽다면서도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종단 지도자들은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여야 의정협의체에 중재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천주교회는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넉 달 만에 또다시 호소문을 냈습니다.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초심으로 돌아가 생명과 건강에 봉사하는 일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춰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건 환자와 그 가족들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바티칸 나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 부재 허용 논의와 관련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적인 주제가 신호들을 덮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맹현균 기자입니다. 여성에게 부재직 또는 사재직을 허용하는 것은 주요 논쟁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를 두고 여러 분석이 제기됩니다. 먼저 교황이 여성 부재직 허용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 발언의 핵심은 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노드에서 논의해야 할 만큼 시급한 주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논의는 가톨릭 교회를 구성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수개월간 논의한 결과 당장 결론 내리기에 이르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는 문제가 여성 부재직 또는 사재직 허용으로 모두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대신 교황은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킬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가탈이나 잔다르크, 데레사 등 성녀들의 모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이 교황의 발언을 전하며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한편 시노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황청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사무총장 마리오 그레크 추기경은 시노드를 시작하며 전한 교황의 당부를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Già il Santo Padre ce lo ricordava all'inizio del percorso sinodale. Il sinodo è un momento ecclesiale e il protagonista del sinodo è lo Spirito Santo. CPBC 맹현균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가 내년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해외 선교 반세기를 맞아 가톨릭 선교학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평신도 선교사 양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나누는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지난 선교 역사를 돌아보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국외방선교회는 19일 가톨릭대 성신교정에서 밖으로 나가라를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선 1975년 설립된 한국외방선교회가 감사와 보은 정신 아래 이어온 활동을 조망했습니다. 한국외방선교회 김학현 신부는 외방선교회의 설립은 한국교회가 나누는 교회로 거듭나게 된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립자 최재선 주교가 한국외방선교회 설립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선교회를 통한 선교사 양성과 파견은 성소 급감에 시달리는 세계 교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네. 유럽 교회가 선교가 사제가 부족해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재선 주교님은 한국 교회의 많은 성소를 키운다면은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제안을 주교님들께 하신 것이죠. 이후 한국외방선교회는 후원과 도움을 통해 꾸준히 사제와 선교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파푸아뉴기니에 처음으로 한국외방선교회 사제 4명이 파견됐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주례와 또 안수로 십자가 수요로 파견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외방선교회 첫 해외 선교사 파견은 한국교회 최초이고요. 그리고 한국외방선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해외 선교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이룬 한국교회는 2019년 파견 사제 1,100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아시아 복음화연구원장 김동원 신부는 처음부터 선교 공동체였던 한국교회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해외 선교의 싹을 틔워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직면한 한국교회가 시노달리타스 정신 아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가톨릭 선교학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미래의 해외 선교를 위한 방향으로 우선 한국교회가 대내적으로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실천하고 둘째로 세계 청년대회를 해외 선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고 셋째로 한국 가톨릭 선교학회를 설립해서 선교가 어려운 시기에 해외 선교의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기를 제안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평신도 선교사 양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남희 가톨릭대 교수는 평신도 선교사는 해외 선교와 복음화의 기반이 된다면서 그 시작은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고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잘 성장된 신앙인이 나중에 선교사로도 갈 수 있는 중요한 씨앗이 되기 때문인 거죠. 내년 설립 50주년을 앞둔 한국외방선교회는 앞으로 기념미사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선 인신매매와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카리타스는 우크라이나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3년째 이어지면서 인신매매 피해 위협에 노출된 여성과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우크라이나 인구 약 40%에 해당하는 1,46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약 900만 명이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현실.
피란민의 90%는 여성과 아이들로 피란 과정에서 인신매매와 생존을 위한 성매매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인신매매 실태를 접하고 3년 전부터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태를 지켜보니까 이게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 전쟁 난민들 이동하는 과정 안에서 대부분이 이 피난을 가게 됐을 때 여성들과 이 아동들 여기에 더 심각한 그 인신매매, 성매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해져서 한국 카리타스는 지난 2021년 5월 우크라이나 인신매매 피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한 이듬해 2월부터는 스페인, 영국 카리타스와 컨소시엄을 맺고 집중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 카리타스가 현재까지 지원한 액수는 미화 40만 달러, 우리 돈 5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한국을 포함한 3국 컨소시엄은 연간 인신매매 피해자 160여 명에 대해 6개월간 직접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 차원에서 2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했던 지역도 전쟁 지역이 되면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국경을 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일 많이 인신매매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취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인신매매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하는. 한국 카리타스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 사업 쪽에서는 제일 1순위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취약계층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아동들, 그 다음에 여성들, 그 다음에 노인들, 요 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이 사업들에 먼저 동참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CPBC 이정민입니다. 부모들이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죠. 특히 수유 공간이 부족할 때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유아실 내에 수유실을 설치해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유아실로 들어갑니다. 서울 세곡동 성당 4층에 위치한 유아실은 부모와 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도 경건하게 미사를 봉헌합니다. 유아실에는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이 마련돼 있어 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보며 미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곡동 성당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미사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성당이 제공하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 덕분입니다. 유아실 내부에 마련된 수유실 덕분에 부모들은 미사 중에도 조용히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아이들이 울거나 간식을 먹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어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또 유아실 옆에는 작은 화장실도 있어 아이들이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유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랑 같이 왔을 때 수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제 아기가 찡얼거리거나 할 때에도 들어가서 달래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좀 더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와서 편하게 미사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기들은 이렇게 1시간 안에 막 중간중간 울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데려가 들어가서 조금 소음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얘는 지금 3살, 그러니까 만 2돌 이제 지났는데 얘 첫 돌 되기 전부터 다녀가지고 많이 사용했어요. 기저귀도 그렇고 얘는 또 모유수유를 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세곡동 성당은 2017년 건립 당시부터 유아실 내에 수유실을 설치해 부모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당 1층에 기저귀 교환대도 설치해 부모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그러한 이제 기저귀를 갈거나 아니면 뭐 수유를 하거나 그런 것을 마련하면 부모님들이 성당에서 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미사 중 울거나 칭얼대더라도 분당 공동체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 성당 다니시는 많은 교우분들이 우리 아기들이 미사 시간 도중에 울거나 칭얼대더라도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부모님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젊은 부모들의 미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성당과 신자들의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려가 지속될 때 성당은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신앙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가톨릭교회는 10월을 전교의 달로 지내며 선교 사명을 되새기는데요. 10년 넘게 온라인 선교 활동을 하며 천주교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신자가 있습니다. 박대옥 야고보 씨를 이힘 기자가 만났습니다. 레지오 마리의 단원이자 17년째 동서울 그리스도의 모친 레지아 서기로 봉사하는 박대옥 씨. 푸근하고 정다운 인상의 박 씨는 노트북 앞에만 앉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선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박 씨의 주무대는 온라인입니다. 찾아가는 선교에서 이제는 찾아오게 하는 선교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검색창에 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궁금한 것을 검색에 쳤을 때 누군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온라인이거든. 박 씨는 현재 야글미라의 가톨릭 홍보관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해 유튜브 채널 등 3개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선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야글미라는 박 씨와 아내, 2 자녀의 세례명을 따서 만든 선교를 위한 브랜드입니다. 2014년 박 씨가 속한 레지오 마리의 단장의 권유로 시작한 온라인 선교는 어느덧 11년이 됐습니다. 교회 관련 서적을 섭렵해 가톨릭 상식을 정리해 올리는가 하면 신구약 성경을 3번 완독해 5분 분량으로 요약해 콘텐츠로 제작합니다. 요즘엔 일과 시간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 선교 콘텐츠 제작에 할애할 정도입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가톨릭 홍보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유튜브 채널의 누적 방문자가 2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수많은 댓글 공감들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는 대면하고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보고 너무나 정리가 돼서 감사하다. 그다음에 궁금했던 난해한 부분들이 제 글을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더라. 제 감정 1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 신부님들이라든가 평화방송 이런 굿뉴스 다 따와서 그걸로 발췌해서 넣어놓은 글이기 때문에. 박 씨는 의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대기업에서 온라인 판매 책임자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온라인 선교에 나서게 됐습니다. IMF 이후 실직하고 개인적으로도 몸과 마음 모두 힘들던 시기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선교란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선교를 한마디로 정의라고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교 역할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선한 영향력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알려주고 소개하는 가교 역할이 온라인 선교다. 박 씨는 레지오 단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교 방법을 전하는 강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테오복음 등 신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실린 이 구절을 되뇌며 선교의 열정과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CPBC 이힘입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각종 교권 침해 행위 등으로 요즘 학교 선생님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교육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명의 교육을 위한 나눔 콘서트 현장에 서종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가톨릭 학교 교육 포럼은 예능과 달리 음악과 배움 그리고 체험을 나누는 생명의 교육을 위한 나눔 콘서트로 진행됐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를 주제로 열린 나눔 콘서트는 클래식 3중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는 인사말에서 야생 조랑말은 서서 잠을 자지만 목장에서 보호를 받는 조랑말은 안정된 환경에서 누워서 잔다며
신앙의 가치는 하느님의 돌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안과 의심을 넘어서서 정말 든든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그 생명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야 되는 그런 내공을 더 키워가야 되는 현실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가톨릭 학교 교육포럼 공동대표인 조영관 신부는 기조 발표에서 요즘의 교육 환경과 녹록지 않은 교사의 삶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는 현직 교사가 10명 중 9명에 이르고 교권 침해로 인해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는 4명 가운데 1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생명교육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적 비전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질 수 있고요. 학생들의 잠재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 자신이 받은 소명의 고귀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도움을 주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어 열린 교사의 체험 나눔은 가톨릭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와 일반 학교에 재직하는 가톨릭 신자 교사의 사례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교사의 소명과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교육 과정, 그리고 학교 복음화를 위한 노력 등이 소개됐습니다. 또 일반 학교에서 가톨릭 신자로 생명교육을 하는 교사는 혼란스러운 교육 환경에서 교사의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무례하고 반항할 때마다 양심 성찰의 기도를 바치며 하느님의 사랑에 머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몹시 지금 화가 납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감사함의 용서를 청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양심 성찰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무례하게 대드는 또는 제가 말하는 것을 전혀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학생들에게 용서를 청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청합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살색 크레파스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불리던 색이었습니다. 크레파스 통을 열면 나란히 놓은 크레파스 사이에 살색 크레파스는 언제나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스케치북 위에 옷과 신발은 알록달록하게 그려놓고선 사람을 칠할 때면 검은색도 하얀색도 아닌 살색 크레파스로 그렸습니다.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는 권고를 하고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후에 기술표준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색을 살구색으로 변경하기까지 우리의 인권 감수성은 참으로 무신경했습니다. 한국말 참 잘하시네요. 최근 방송인 유재석 씨는 한 프로그램에서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유재석 씨에게 칭찬받은 외국인은 조금은 남달랐습니다. 국적만 외국이었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 한국에 온 이들이었습니다. 초중고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바지락 칼국수와 물회를 능숙한 젓가락질로 먹는 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불리지 못할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 바로 피부색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피부색이 달랐기에 한국말이 유창하면 칭찬을 듣는 그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평소 인종차별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인터뷰하고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던 유재석 씨마저 무심코 실수하게 되는 우리의 인권 감수성입니다. 지금까지 국제결혼을 혼혈이라고 부르며 마치 섞이지 말아야 하는 순수한 피가 있는 것처럼 대했던 우리였습니다. 단일 민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인종,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외국인 비중이 5%로 다인종, 다민족 국가를 앞둔 지금 저 멀리 외국에서나 벌어지는 줄 알았던 인종차별과 같은 인권 사건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누구인지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주민을 환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큰 틀은 동아주의였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이주민이 적응하고 변화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생활이 불편하면 너희들이 변하고 맞추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주민과 내국인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주의로 변화해야 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는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우려한다고 하며 순례, 이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먼저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형제를 가지자고 합니다. 교회는 인종과 민족, 문화, 언어, 차이를 넘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살색 크레파스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난민과 이주민이 함께 걷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오늘 CPBC 뉴스플러스에선 수유실 설치로 부모와 아이들의 미사 참여율을 높인 서울 세곡동 성당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사람이 곧 미래라는 말이 있지만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겪어온 지는 오래입니다. 최근 7월에 이어 8월도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하며 2달 연속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장밋빛 바람도 흘러나오는데요. 이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사회와 교회가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